안녕하십니까. 한상용TV 한상용의 시사포커스 제9탄. 제목이 그렇습니다. (4.3) 엉터리, 사기, 조작,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깐다. 이미 개장이 되어 있는 국회들의 장, 거기에 개가 몇 마리 더 들어간 데들, 어차피 개장이죠. 말이 거칠다고요? 이런 시국에 말이 거칠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보궐선거 기대를 걸었어요. 어떤 기대를 걸었는가? 이번에는 전자조작기, 전자개표기는 사용하지 않겠지.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 조작기 두 가지 다 사용돼 있어요. 그러면 5구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조차도 그 큰, 범위가 큰 것도 쉽게 조작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엉터리 앉혀놓고 95% 이상 더라도 캠코더 앉혀놓고 했는데 창원이든지 통영이든지
그 조그만데 하는 거, 조작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대한애국당이 승리한 건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속일 거라는 거, 사기 조작할 거라는 거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선관위를 믿었다기보다는 선관위도 뭐 나라 공사나 되겠다는데 방치하겠는가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관리 선거관리중앙위원인가요? 위원인가 거기 그 장이 완전히 뭐 빨갱이고 뭐 그런데 뭐 그런 놈은 안 쳐놨는데 당연히 이 조작이야 당연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지도부와 우리 당원님들은 책임 당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님들도 진짜 열심히 했죠. 볼 때는 우리 진순정 후보님과 우리 박성종 후보님이 당연히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선거운동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횃불당하고 저 그 고토내나 공산당 이중대죠. 그게 돼버렸어요. 물론 실망될 수 있어요. 안 되나 보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5구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 그 개선거들이 전부 다 조작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선거도 예외 없어요. 똑같이 조작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 유튜버 우리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라고 논평들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뭐 그분들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조작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공산당이 전국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런 상태에서 선심 쓸 수 있어요. 음, 그 공산당 이중대한테나 또 햇불당에게 야 이번에 그 조그만데 니들 줄 테니까 앞으로 충성 맹세하고 잘해라. 응? 뭐 이런 식으로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 대한애국당은 뭐 이 기레기들 방송도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갖고 논 거밖에 안 되죠. 이 더불어공산당 선거운동하는 거 봤나요? 그 열심히 하던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열심히 안 했어요. 왜? 짜여진 각본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죠. 물론 외형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선거원 돈 줘가면서 나름대로 하게끔 했죠.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열심히 하는 유일한 당은 우리 대한애국당이었어요. 그럼 우리 대한애국당이 졌느냐? 결코 지지 않았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야 사전투표 이거 없애야겠구나. 또 뭐죠?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게 해야겠구나. 언제? 총선 때는.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을 입법부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도 최대한 절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내 교섭단체를 활발히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법안 사용 금지 법안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할 자신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입법화 시키고 합법화 시켜서 전자개표기와 또 사전투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일단은 입법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화면을 안 보고
이 아래를 보고 하는 것은 제 방송이 어떤 방송입니까? 슈퍼 미디어, 그죠? 슈퍼 스마트 미디어 SNS 방송이에요. 왜 그러느냐? 일반 기레기 방송들은 기존에 그 방송망이 있어서 방송하면은 TV 보는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 SNS는 퍼뜨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방송을 현재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논평을 하면서 퍼 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퍼 나르면서 저는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되겠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보면 이 조작한 거,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시흥시팀 우리 운영위원님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서 소리가 아무래도 크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왜소하더라도 일단은 제 사진을 좀 작게 한 다음에 이, 이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걸 닫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게 떴죠? 네, 됐어요. 지금 그 전자 이 개표기 조작이 얼마나 아,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시연이 한 게 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컴퓨터라는 걸 한번 보자 이거죠. 컴퓨터. 컴퓨터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다. 저도 컴퓨터 강의도 하고 좀 그런 입장이라서 나름대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입력 장치고 보여주는 장치죠. 그죠? 보여주는 역할만 하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입력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컴퓨터예요. 그러면 전자개표기에 달려져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게 컴퓨터란 말이죠. 프로그램 하는 대로 입력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컴퓨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자 개표기 개수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컴퓨터가 붙어 있단 말이죠. 컴퓨터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명령권자가 하면. 기계를 컴퓨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자 개표기 조작 시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을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소리 때문에 이걸로 할게요.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광고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또 끊어져서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건지 다시 연결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자동적으로 꺼지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원격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때문에 그렇죠. 잘 발생할 수 있는데. 신개념 와이어리스 브라의 탄생. 어쩔 수가 없어요. 광고 건너뛰기 하고. 저것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처음부터 전체 화면으로 했을 때 따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시연회 할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추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전체 화면이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서 1분 후표를 붙입니다. 2분표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요즘 전자 개표기 조작하는 시연이에요. 그런데 4% 조작을 하면요. 100장에서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한번 빼면 됩니다. 몇번 보자고요. 2명만 빼갖고 2분 후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그래서 이제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정이 홀쭉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부,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러면 쓰지 말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계 장치가 그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장이죠. 네? 네,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회 할 때 보게 되면 정상 투표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혀 변화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덮여 있는데 2번표가 넘어가죠. 3표는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계속 덮어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5장보다 한 표에서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1번 후보에서 하나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으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후보 바뀌죠. 대통령 바뀌다 바뀝니다. 실제로 조작 수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쉽게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수 코드에서 저기 간단합니다. 그 저 인식에서 1번, 2번 그 뭐 확인하는 그 인식하는 그 부분에 그냥 몇 평마다 1번 인식되는 경우에 2번 인식으로 바꾸라. 그 코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선거권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결도 이름을 기기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스피치 불리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국하고 진선미 의원님. 올봄 자, 여행은 어디로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지금 갈까?로 시작해보세요. 갖고 간 것 뿐인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번 보고 볼 게 아니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광고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전혀 조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제가 이 지금 운영자가 이제 방해를 추워서 받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걸립니다. 자, 조작된 걸 방해해봐야 걸리면 제가 소용없어요. 마음대로 녹화하고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에서 1번 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표는 여기서 내고 하나, 화면 여기서 내면 돼요. 셋, 넷, 5.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5. 5표마다 7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7표를 10표를 넣었는데 7표가 8표고 2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오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40%거든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소리는 4% 조작을 하면요. 여기서 내고 100장에서 투표지 2개만 빼면 됩니다. 2개. 자, 요 소리는 여기서 내고 화면은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도 시험을 하면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걸립니다. 조작된 걸 걸리면 제가 마음대로 자, 조작된 걸 걸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에서 1번 후표를 붙입니다. 2번 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5. 5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 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면 됩니다. 2명만. 2명만 빼갖고 2분으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당연히 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설정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법,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기계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법장이죠. 네,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회 할 때 보게 되는 정상표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자표가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득표했는데 2번 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5장보다 한 표에서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공부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1번 후보에서 한 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 표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후보 바뀌죠. 대통령 방송이 안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조작하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쉬운 아니, 이렇게, 건가요? 예. 그래, 소수 코드에서 저기 간단합니다. 인식해서 1번, 2번, 확인하는, 인식하는 그 부분에 그냥 몇 표마다 1번 인식되는 경우에 2번 인식으로 바꾸라. 그 코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어주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선거권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 장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결도 이름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특별적 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에만 쓰는 건가요? 영국하고 진선미 의원실. 자, 전사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도 시험에 하면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서 1번 표를 훔칩니다. 2번 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가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분으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발견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걸 발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세 이번 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선거법 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법,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놈들이 기계 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법장이죠. 네,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회 할 때 보게 되면 정상적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자표가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득표했는데 2번 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5장보다 한 표에서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1번 부분에서 한 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으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후보 바뀌죠. 대통령 방송가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조작하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쉽지 아니, 이렇게, 않나요? 예. 그 소스 코드에서 저기 간단합니다. 인식해서 1번, 2번, 확인하는, 인식하는 그 부분에 그냥 몇 표마다 1번 인식되는 경우에 2번 인식으로 바꾸라. 그런 코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선거법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 장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결도 이름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측정적 유리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에만 쓰는 건가요? 영국하고, 진선미 의원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저 시험회 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꾸 연거법 보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보는 거하고 계속 보는 거 틀립니다. 보면은,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확실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또 퍼나르면서 이걸 했는데, 저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서 할게요. 또 여기 광고가 나오겠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저 시험회 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추려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에서 1번 표를 훔칩니다. 2번 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수는 10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을 하면요, 100장에서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분표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네?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이번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게 저놈들이 기계 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법장이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회 할 때 보게 되는 정상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자표가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득표했는데 2번 표가 넘어가죠? 한 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 가는데 5장보다 한 표서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하면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1번 부분에서 하나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으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그걸 바뀌죠. 대통령 방송이 안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조작하기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쉽지 아니 이렇게 않나요? 예, 그래 소수 코드에서 저기 간단합니다. 그 저 인식해서 1번, 2번 그 뭐 확인하는 그 인식하는 그 부분에 그냥 몇 평마다 1번 인식되는 경우에 2번 인식으로 바꾸라. 그것만 코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는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선거법에서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결도 이름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특허증 물리기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건가요? 영국하고 진선미 의원실. 자, 지금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봤는데, 몇 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몇 번 들어도. 제가 이거 지금 그 노트북 화면으로 나오는 이것을 다시 그 페이스북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또 제가 업로드해서 올릴 거예요. 올리는데, 그건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아갖고 올리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 보면, 전자개표기로 이번 보궐선거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사전투표 말이죠. 뭐 사전투표의 그 바꿔치기와 이 조작기, 전자개표기를 같이 사용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조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전투표라고만 검색을 해도 말이죠. 사전투표. 검색하면 지금 최근에 있는 내용들을 봐봐야 유리한 글밖에 없어요. 카페 글 중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가능한 한 끝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끝쪽으로. 자, 2019년도 1월 22일 사전투표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사전투표가 어떻게 안 좋은가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사전투표도 그냥 사전투표가 아니라
불법을 쓸게요. 불법 사전투표. 자, 여기서 역시 카페 글 중에서 끝쪽으로 갈게요. 왜 끝쪽으로 가는지는 아시겠죠? 최근 거는 가능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올려놓지만 끝쪽으로 가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임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그때 올려놓은 것들 보면 자, 지금 사전투표 불법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잘 찾아야 돼요. 아무거나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제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카페에 귀한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카페 글에. 자, 70일 끝이네요. 자, 2018년도가 6월 이때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법원 5구 대선 무효 소송에 사실상 승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대법원 5구 대선 무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선관위 측 원고의 부정선거 증거 제시 때 무다툼으로 자백 인정. 이제 모든 태극기 집회는 불법 부정 가치적 중에 축출을 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법원 2호 법정의 승리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2018년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사대본 사기 대선 진상규명본부 그러니까 이제 사대본에서 한 내용이죠. 근데 5구 대통령 선거 무효수 제2차 공판이 열렸다. 현재 19대 대선 무효 소송 중에 있는 6개 외국 소송 단체와 개인 가운데 가장 먼저 열렸던 이번 공판에서는 당초 예상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한 가운데 일방적인 원고의 판정승으로 진행되었는 바 판사 측에서는 주심 재판정 김창석, 주심 판사 김재영과 조희대 민유숙 판사 등 4명의 대법관이 배석하였으며 방청석에는 97세의 국가원외의장 장경순 장군, 전북 김제5선 국회의원 최장수 국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유종열 박사, 스탠포드 대학 교수 역임 세계적 석학, 일파만파 총재 한성주 장군 등 태극 국민들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기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재판이 그대로 그냥 유튜브로 몰래 어떻게 카레모로 촬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죠. 변호사 한 명을 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 그 내용이 꽤 깁니다. 이게. 내용이 꽤 긴데 그래도 내용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변호사 한 명을 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당사자가 참가한 원고 측에서는 정청화 사례본 상인 대표와 최우원 교수가 피를 토하는 듯한 구국 발언과 설득력 있는 부정선거 팩트 자료 제시, 불법 전자개표기, 입증, 동영상 상영 등을 통해 3가지 부정선거 핵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직시하였으며 그때마다 방청객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와 탄식과 고함 소리가 공판정을 진동한 반면 피고 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임직원이 불참한 가운데 굴지의 변호사 그룹으로부터 달랑표를 3명만 참가하였다. 첫 번째로는 후보자 간의 간격이 없거나 야당 후보자 이름이 생략되었거나 중도 사퇴 후보 표시가 누락되는 등 무려 7가지 종류에 달하는 가짜 투표용지 사실 사용 실태와 2만여 유권자의 진술 및 재반 증거 자료가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는 5구 부정대선의 하이라이트인 불법, 위법, 무법, 사전투표였는 바 하다못해 학교 동창회나 시민단체 회칙에도 회장 선출 시의 세부 규칙과 요령은 필수 항목인데 비해 작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36.6%인 1,100만 명의 유권자가 전국에 산재한 1만
사천 사전투표소에서 본투표 실시일 4, 5일 전에 실시한 사전투표가 세부 시행관리 규칙도 없이 강행되었으며 본투일인 5월 9일 253개 개표소로 불법적으로 운반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 본투표 4, 5일 전에 전국 14,000개소에서 실시한 11,000만 투표를 보관했던 사전투표함이 어떠한 봉인 절차를 거친 후 어떠한 상태와 누구의 검사 하에서 어디에 보관되었다가 4, 5일이 지난 후인 5월 9일 본투표일에 누구의 책임과 감시 감독하에 어떠한 운반 수단에 의해 253개 개표소로 옮겨져 인수인계할 것인가에 대한 일체의 세부 시행 관리 규칙도 없이 의도적 내지는 주먹국으로 이루어짐으로써 1,100만 표에 대한 왕창표 바꿔치기가 저질러졌으며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설립된 막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앞장선 범죄 집단이 되었음을 강력히 성토한 원고 정청화 목사가 피고 선관위 측의 사전투표 실시에 따른 세부시행 관리 규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판관을 통해 질문하였으나 피고 측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이 일체 답변 못하였다. 셋째로 공직선거관리법 제278조 때문에 컴퓨터 조작 위험성을 가진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관위가 단지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한 투표기 분류기라고 명칭만 바꾼 채 실체적인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소위 투표기 분류기는 투표지 분류기 기능에 추가하여 엄연히 컴퓨터 제어 장치가 함께 작동되고 있는 불법 전자기기였다는 신뢰를 담은 동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이후 원고 최우원 교수가 피고인 선관위 측에 소위 투표지 분류기 내에 컴퓨터 제어 장치가 포함 내장되었는지와 부정 조작 가능 여부를 재판관을 통해 질문하였는 바 또다시 피고인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위에 덧붙여 최 교수는 현재 선관위에서 사용 중인 한국전자 개표기가 외국으로 수출된 후 불법 조작이 적발되어 표 및 형사 이권되는 등 국위 손상 사례를 열거했는 바 5만 8천 대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총선을 치른 직후인 금년 5월 이라크 총리는 부정선거 적발에 따른 총선 무효를 결정하고 선관위 직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와 형사 이권 조치를 취했으며 작년 2017년 9월 아프리카 케냐 대법원에서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2004년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8년 수출된 콩고에서 역시 가처분 신청 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5구 대선에서의 각종 부정선거를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국위와 신용까지 손상하고 있는 공룡괴물 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3천여 명의 직원 중 부정선거에 직접 가담한 핵심 관련자 500명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본 5구 대선 무효소송의 대표 원고인 정청화 목사는 19대 5구 대통령 선거는 이번 대법원 공판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전체 투표자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1,100만 표가 세부 시행 규칙과 법규도 미비한 사전투표에 의해 왕창 표 바꿔치기 되었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조작 사용함으로써 4.19 혁명을 측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지난 3.15 부정선거를 00배 이상 뛰어넘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으며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며 민사소송법 제250조 자백간주의 의거해서 볼 때
기희 서면으로 원고 측이 요구한 대법원 명의의 규칙, 부재와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사를 통한 재본 질문에서조차 피고 측 선관위가 일체 무응답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근본 5 대통령 무효의소 수 92는 원고 측의 승소일 뿐 아니라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법 강학상 당연 무효에 해당함을 최후 발언으로 강조하고 주장하였다. 범국민적 사인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 응원활동 전개 여하튼 근본 4대본의 5구 대선 무효의 수 92개에 대한 최종 결과는 4주 이내에 내려질 것이 예상되나 재판 사항과 진행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직접 공판을 진행하여 확인한 상기한 4명의 대법원 재판관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공평한 그러나 긍정적이고로도 어떠한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결심과 구국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이들 사인의 재판관이 소신껏 정의로운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로부터 이들 재판관들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과 격려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현재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선관위까지 넘어간 불법 사기 종빨이 정권하에서 문재인 가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과 실천 가능한 수단은 바로 세계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 탈법, 무법 조작에 의한 5구 대선 무효임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5구 대선 무효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식 대형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전국 태극기 집회에서의 제1주제 또한 5구 대선 무효와 가짜 대통령 축출로 정하고 전 국민의 동참을 구할 것을 제안코자 한다. 이와 부정대선과 5.18 북한 특수군 개입 등 국가안보와 존립 위협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방송 등에 출연하며 적극 부정하는 위장 보수인들을 제외한 진정으로 우리 애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김동길 석좌 교수를 비롯한 애국 보수 우파인 지식인의 언론인, 법조인, 군인, 직장인, 종교인, 학생과 젊은이, 광주 일부 소수의 애국인사 제외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시민과 도민들 5천만 국민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최종 판결 이견인 7월 초순까지 1천만 태극기 집회로 발전시켜 기필코 문재인 가짜 사기 정권을 퇴출시키자. 한국당 애국의원 주도의 우수파 강권 탈환 위에 이거는요. 이 대한 애국당이 해야 되는데 이 횃불당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최후원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다 빼고 일단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5구 대선에 잘못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승리한 게 이게 언제냐면 2018년도 7월 10일 이때쯤이니까 이미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기 전에니까 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예, 이미 탄핵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지금 뭐 김동길이고 뭐고 안에 전부 다, 횃불당에서 놀아나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가 알고 여기에 사전이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 불법 이 조작기 이거 총선 때 사용하면은 또 질 거 뻔해요.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 개족이 이거 못하도 어떻게든 간에 입법이 돼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되고 또 뭐예요? 사전 투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없어지지 않고는 이 불법적인 행위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이 불법 전자 개표기 사용 못하는 부분에 원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자 개표기가 아니고 그냥 기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죠? 근데 컴퓨터 그 연결 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조작 다 해버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사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위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 인하여 불이득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년부터 사용했던 한틀 시스템의 불법 전자개표기 HDP-2500V 기종에 대하여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고 이거는 또 뭐예요? 이 내용은 좀 이상하네요. 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잘못 고르면 이상하게 허위로 만들어 놓은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보면 그렇잖아요. 요거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뭐 누구당 상관없이 지금 보는 겁니다. 19대 대선 투표 및 개표 부정의 의혹에서 자, 문재인이가 40.09%였어요. 홍준표가 24.08%, 안철수가 20.42%, 유승민 6.8%, 심상정 6.2%. 네. 여기에 이제 조원진 대표님은 넣지도 않고 이것들이. 자, 전자개표기 미국, 유럽, 일본에 왜 안 쓸까?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래밍 또는 해킹에 의해 조작 가능하다. 그죠? 또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 한국 제 1991대 사용 금지. 전직 국정원 요원 제19대 대선 2002년 12년 19월 개표 이건 뭐야? 전자개표기 납품한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대표 16대 대선에 예. 16대 대선 누구죠? 16대 대선 한번 볼까요? 16대 대선이면은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16대 16대 대선 16대 대선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그럼 결과적으로 노무현 때도 뭐예요? 전자개표기로 됐다는 얘기죠. 네, 16대. 그죠? 16대 대선, 개표기 조작기, 전직 국정원 요원 제16대 대선 개표기 조작 양심선언을 2000년 12월 19일 했어요, 이미. 그죠? 그리고 전자개표기 납품한 관우정부기술 유재화 대표가 16대 대선 때 개표 부정 양심선언을 했어요. 예. 16대가 누구예요? 노무현 때. 예? 또 19대 역시 문재인 때도 그렇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19대, 18대, 17대, 16대, 15대 쭉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럼 이명박 때는 안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죄다 다 사용됐다는 거예요. 전자개표기가, 이 불법 조작기가. 어? 그리고 사실 여기 이 18대 대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요. 이때도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문재인이가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조작을 뭔가 잘못했는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문재인이 48%에 나올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도 조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명박이는 이때도 조작기 사용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노무현 때 이미 사용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조작기가 16대, 17대, 18대, 19대 다 사용됐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18대에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되게끔 상황이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에서 조작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지가 실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되게끔 해버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기는 다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단은 노무현도 전자개표기로 됐고 다 됐다는 얘기예요.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8대 때 전자개표 사용됐나 보면 알겠죠. 18대 대선.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차피 이 조작기가 16대에서부터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죠. 16대에서 노무현 때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이 됐고 다만 17대에서도 이명박이도 역시 여기서도 전자 조작기가 사용이 됐고 18대에서도 역시 그때도 아마 이 개표기가 사용이 됐으면 이 개표기 사용 안 했어도 어차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이나 모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건 맞죠. 맞는데 문재인이가 이때도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머릿속에는 들은 게 그렇잖아요. 소점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이기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지가 져버린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간당간당 아니라 엄청난 표차를 이기게끔 조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문재인은 41%, 홍준표 24%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40, 50이 아니라 20, 40 차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문재인이 되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 개표기 조작기 이 내용을 쉽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들고 나와서 저기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 문재인의 술수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뭐 타협한 건 아니지만은 모르고 이렇게 저기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되게끔 돼 있죠. 이 사용 안 했어도 개표기 이런 거 안 했어도 돼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과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게끔 하자는 식으로 제안했다가 결과적으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표 차이를 많이 나게 조정을 해라 해가지고 당선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엉터리 이 4.3 이 보궐 이 개선거 국회의원도 아니고 개 두 마리 더 포함시킨 국회의원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참 애매하게 많이 꼬였어요. 어차피 지금 개표기고 사전투표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이가 일단 김정은이와 짜고 일단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건 막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전자개표기 사전투표는 못하게 막아야 되지만 못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 문재인을 어쨌든 간에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좀 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구 대선 때문에 제가 이걸 까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까는 내용 안 하고 이거 안 달고 까는 내용 아니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장점에 대해서 스타포커스 한 것처럼 이제 우리 서평환 공동대표님, 이우태 공동대표님, 또 서석 공동대표님, 그 다음에 박태 사무총장님의 그 장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서 원래 마음먹었었어요. 그래 했는데 일단 5구 대선 이 4.3 이 보궐 이 개선거가 또 조작기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 급하다 해가지고 이걸 한 것이죠. 예. 전 까는 건 많이 안 깝니다. 한번 깠으면 됐죠, 뭐. 예. 한상영의, 시사포커스. 한상영 TV 시사포커스 제9탄. 4.3 엉터리 사기 조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깐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상영 TV 한상영 시사포커스 제9탄. 여기서 마칩니다. 한상영 TV 한상영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